저희들이 취재한 단독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이 잠깐 이야기했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 이게 약속 대련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끝까지 대통령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직접 불러서 크게 질타를 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진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전 사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수사는 처음부터 지금 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품백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압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들이 오히려 폰을 상납하면서 지금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원석 총장이 집에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 카드 자체는 이제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매우 좀 미약한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통해 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뭐 감찰을 하든 아니면 재조사를 지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수사심의를 통해서 이원석 총장이 뭔가 한 번 더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여지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크게 질타했다라는 오늘 이 스픽스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도 자기 뜻대로 다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그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사심의 결론을 놓고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계속 더 이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6일입니다. 9월 첫째 주에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하루 만에 이제 모든 걸 끝낸다고 하는데, 오늘 MBC 보도를 보니까 이 수사심의위에 추첨하는 방식 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제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김성한 평론가 보고 있는 걸로 보면, 만에 하나 여기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권고사항이지만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결과 나오면 그렇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한 상황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때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가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심우정 새로운 검찰총장, 뭐 지금 후보자 신분이지만 검찰총장 되는데 부담을 주는 거는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공을 던져놓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했으니까. 그런데 소집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바라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기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사팀에서 다시 그걸 받아서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이 없는 공백기나 다름없는 시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이 퇴임하고 난 그 시점 사이에 일정하게 권력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팀이 그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심우정 총장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놓고 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원석 총장은 비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는 그것도 역시 자기가 지휘권 회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지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지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 돼서야 지휘하는 모양새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당당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은 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수사심의위 무용론도 있었는데 어쨌든 심의위를 개최하자고 최재형 목사, 김준혁 의원 그리고 안진걸 소장 이렇게 나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아, 검찰청에 가서. 예, 제가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먼저는 서울의 소리가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거든요. 1차로. 근데 고발인은 법에 보니까 수사심의 자격이 없어요. 고소인이라고 피의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인 최재형 목사님이자 고소 자격자이잖아요. 당사자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최재형이니까 최재형 목사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2차로 수사심의 소위 요청한 거예요. 물론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놓고 면죄부 되면 더 골치 아프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저희는 해봐야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기각하면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더니 생각 외로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최고 최악 최대 책임자인데 검경이 원래 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윤석열 한동훈 짓밟아가지고 기소를 못하고 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원석이 전격적으로 소집했고 기소 의견이 나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청장 유력 후보자인데 지금 날아갔거든요. 저희는 그걸 한번 기대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최근 행태를 봤을 때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금요일 냈는데 토요일 날 바로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직권상정 소식이 올려왔는데 입장문이 약간 애매합니다. 검찰이 잘했다라고 써놨어요. 아, 그래서 야, 이 자들이 쇼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입장문을 자세히 보니까 알선수재법과 변호사법까지 다 검토해야 된다고 써놨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느낌이 지금 이창수, 윤석열 경우에 앞잡이 서울중앙지검팀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같은 건 아예 제하고 청탁금지법만 해서 형식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원석이 그걸 지적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강득구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정우로 의원님 네 분이나 모시고 뭘 지적했냐면 일각에서는 면죄부 쇼라고 지적을 한다. 이원석 씨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한편으로 근데 변호사법과 알선수재법을 적시한 봤을 때 청탁금지법만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로 보인다. 그러니 강원일 수사심의원장은 이분 옛날에 좀 그래도 존경받는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수사심의에서 김광호 같이 기소견 내라. 이걸 강하게 촉구하고 왔는데 오늘 정기환 대표님 취재 내용을 보면 이원석이 자기를 임명한 윤석열한테 정면으로 거여가는 수사 증인은 참아 못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강원일 팀의 변호사법 알선수재법까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우회적으로 낸 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면 반발이 아니라 어깃장을 놓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9월 6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눈 똑바로 뜨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김주현 민정수석의 마음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 나와서 하는 답변을 보면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이 청탁금지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어떤 피의자가 오면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법만 검토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선수재라고 하는 특가법에 나온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법도 별개의 법이고요. 또 거기다가 일반 형법의 뇌물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열어놓고 범죄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라는 것이고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 이걸 지금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특가법 15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 수사에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 같은 사람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 수사 안 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는데 알선수재 범죄가 요 특가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수사팀에 대해서는 전 나중에 특검이 도입이 되면 이 특수직무유기까지도 전 적용을 해서 수사팀들도 전 처벌을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는 저는 무관하게 반드시 도입이 돼서 이 범죄를 털어주려고 했던 그 권력의 부역자들까지 저는 다 처벌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이건 정보니까요.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국회에서 기자들 많이 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념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 김건희의 변호인이라는 이가 나와가지고 계속 자 샤넬랑스 어디 갔냐고 기자들 물어보니까 물라인이 나가고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훼손되고 버렸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건 사실 믿기 어려운 거짓말을 했잖아요. 두 번째, 그럼 디올백이 진품 맞느냐고 계속 권익위도 시도했고 기자들도 시도했고 야당도 시도했잖아요.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최재형 목사님 놀라운 지금 증언이 그것을 현금 누군가한테 선물로 준 다음에 김건희가 현금화해서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걸 사서 검찰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그래서 그건 최재형 목사님한테 내부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나를 불러라. 내가 지금 진품인 걸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바로 대질해서 바로 이게 진품이 아닌지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야당이 이건 꼭 짚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네. 보여달라. 근데 지금 검찰이 그걸 증거를 훼손하려고 그걸 범죄에 악용된 물품으로 분류를 해서 처음에는 국가기록물이니까 절대 반납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팔아서 국고에 기소시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증거를 훼손하는 게 되잖아요. 범죄 증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야당 또 우리 여러 진보진영 활동가들도 잘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수사심의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기소 의견이 나오려면은 얘기를 하자면 복권에 당첨되길 기대하는 거하고 네, 비슷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심의원을 뽑는 게 복권 기가 같은 걸 뽑는 거거든요. 로또 복권 뽑는 것처럼 추첨하는 것처럼 강일원 지금 전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공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뽑으면 무작위로 지금 뽑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본 논리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럼 거기에 또 법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법리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안 된다라고 수사심의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소 의견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은 수사심의원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검찰은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그럼 검찰은 아마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특검 가자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더라도, 어떤 길로 가더라도 검찰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